이거 차지 만져지는 것도 없고 빈불도 없고. 미국은 60대, 70대 가면서 빈도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대한민국은 40대, 50대 초반한 다음에 꺾여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젊은 여성들, 20, 30대 젊은 여성들은 서양에서는 이게 굉장히 낮아요. 뭐 5% 미만으로. 근데 대한민국 통계 보면 한 10% 정도. 들이 지금 다 이게 유선조리는 게 일반적으로 조절 안 되는 구조니까 지금 대부분의 암은 요 전 나오는 길, 유관에서 암이. 과거에는 유방암 수술이라 하면은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을 갖다가 많이 제거했어요. 그거는 꼭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감시 림프절 생건법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고부터는 몇 개의 림프절만 찾아가서 전이가 발견되지 않으면은 더 이상의 수술을, 겨드랑이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작용의 비율을 확 떨어뜨렸죠. 거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도 결과가 차이가 안 나더라였어요. 그렇다면 결과도 같고 부작용도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 들어온 거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큰 방법이죠. 수술법이죠. 자가검진은 이제 매달 그 생리 끝나고 유방이 가장 적어졌을 때, 이게 뭐 일주일 전후가 되겠는데 생리 끝나고 그때 날짜를 잡아서 자신의 유방을 갖다가 검진을 시키는 거죠. 그건 뭐 룰은 없습니다. 이 자기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빠지지 않고 유방을 갖다 촉진하는 건데, 거기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유방을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핀치를 하면 안 되고 벽에다 대서 눌러서 이렇게 꼼꼼하게 돌아가면서 혹이 있는지 다 살펴보고 분비물이 나오는지 짜보고, 그리고 또 뭐 거울에서 이렇게 비추어서 기울여 보고 뭐 뒤로 해보고, 그래서 뭐 어디 약간 들어가는 데가 있는지 모양이 변하는 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조직 이제 수술하고 그런 조직들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그 티슈냉 같은데 그 보관하고 있는 것들 가지고서는 분석을 했죠. 그리고 그 컨트롤로 이제 나이 드신 유방암들, 그러니까 그 상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 두 집단의 그 유전자 변이 같은 거, 유방암 환자들이 있어서 변이를 갖다가 비교를 했고, 또 하나 다시 해갖고서는 저 미국,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외국 데이터가 되겠죠. 미국이나 이런 쪽의 데이터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게 우리의 젊은 유방암들이 일부 패턴들은 공통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있지만 일부 유전자 변이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더라. 몇 가지 특징들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던 논문이 유수 저널에 올라갔던 거죠. 네. 결정해 드릴 거예요. 아, 그러면은 네. 언제 와서 얘기를 해? 이따가 가세요. 아프면 참지 말고. 얼굴 보니까 멀쩡하신데 뭘. 굉장히 노력이 정작 암 수술하는 것보다 몇 배 노력이 들어가요. 시간과 그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노력과 시간과 그렇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면 제일 좋죠, 우리도. 그런데 뭐 환자들이 요새는 모양에 굉장히 신경을 쓰니까 그것도 사실 또 이쁘게 해주는 것도 경쟁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 뒤처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을 주냐? 그거 이거 잠깐만 관계 저는 서울 시민이에요. 그래? 서울시 평택으로 나간다. 평택으로 갈 수 없죠. 네. 손에 뭐가 좀 있어.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방사선 치료하는 분들, 방사선 종양 의사, 영상의학과 의사, 병리과 의사, 거기 산부인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들, 또 심지어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런 경우는 정신과 의사까지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학제로 향후의 치료 계획을 갖다가 잡습니다. 그때 뭐 이 환자는 선항암 치료를 하고 뭐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암 치료가 난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불임의 원인이 되고,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제일 먼저 산부인과 전문의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난소를 쉬게만 하는 약을 쓴다든가, 그래서 난자를 채취한다든가, 뭐 난소의 일부를 조치하는 동결결편으로 놓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갖다가 환자와 상의를 하죠. 아예 초반 단계부터. 제일 많은 경우가 증상 없이 그 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말고는 이제 덩어리를 만진다든가, 유두 분비물이 나온다든가, 유방의 모양이 좀 뒤틀어진다든가, 유방 외에도 뭐 겨드랑이나 쇄골 상부에서 혹이 만져진다든가, 이런 이유들로 많이 오죠. 아직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거 위험 요소라고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뭐 작은 소규모 연구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림프에게 순환을 갖다가 차단하고 그래서 암의 발생이 높아진다 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게 뭐 압박이 돼서 림프액이 순환이 덜 돼서 노폐물이 덜 빠진다 뭐 이런 식의, 근데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할 겁니다. 일단 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진단 후에, 조직 검사 후에 혹이 커지게 느껴졌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직 검사하고 커지게 느끼는 경우 되게 이제 아무래도 바늘로 찔러서 조직을 떼어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출혈이 조금 생기고, 우리 몸에서는 피가 나오고 그러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붓는다 그러죠. 좀 커지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고, 조직 검사만 계속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치료가 들어가면서 반응도를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조직 검사만 해서 전이를 시키는 건 아닐 거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그 반응 정도를 보는 연구일 거예요. 그래서 하셔도 무방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교과서에는 여자들 빈도의 한 1%라고 이제 서양 교과서, 근데 대한민국 통계 쭉 보니까 1%까지는 안 되고 한 0.6%, 0.7% 정도 빈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그 1%면 여자 환자 100명 수술한 사람 그 중에 남자 1명 하나 유방암 환자 같이 치료하는 빈도인데, 그거보다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되겠죠. 유방암 환자분들을 뭐 많이 뵙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과도한 불안, 또 그 다른 치료법에 대한 끝없는 탐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유방암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고 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그 담당 의사가 권유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신뢰관계를 가지고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궁금했던 것들은 다 기록을 해놨다가 한꺼번에 물어보시고, 그 많은 시간을 혼자 생활하시게 되는데 골고루 먹고 운동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되는 걸 갖다가 명심을 하시고 과체중에 빠지지 않게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지내시다 보면 옆에 암 환자 암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주위에서 별의별 그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되고, 우리가 병원에서 드리는 치료제가 사실은 비용과 이런 그 성능 대비해서 가장 가성비가 이런 거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환자분들은 그 귀가 얇아져 가지고 거기에 따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 의료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혹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잘 기억하셨다가 메모하셨다가 의료진과 상의를 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에 계신 동안에 나를 뵙기 전까지 꾸준히 하실 일은, 우리가 처방해 드린 약이 있으면 꾸준히 드시고, 체중 관리, 식사 관리를 갖다가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저희가 자극을 드릴 테니까
믿고 그렇게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방암은 치료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료진들을 믿고 따라오십시오. 감사합니다.